안녕하세요. 자,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기출문제풀이입니다. 일단 기출문제풀이는 3개년 것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9년, 2020년, 2021년. 자, 20문제씩 나왔는데 좀 자세히 10문제씩 한번 파트를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스포츠 윤리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스포츠 윤리입니다. 윤리는 실천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윤리는 행동으로 보여주라. 실천의 자율성이란 말은 그런 맥락이죠. 도덕은 양심, 자율성 등 개인의 내면성 문제를 주로 다룬다. 내면성이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양심, 그냥 내적인 것, 이론적인 것,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 틀린 말 아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절묘한 기술로서 좋은 패스는 도덕적 선으로. 자, 도덕적 선이라는 것은 가치 문제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그것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걸 포함시키는 가치.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은 가치 함축적이라 그래요. 도덕 윤리라, 이런 말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도덕적 선이라는 것이 어디 절묘한 기술로 좋은 패스를 했다. 그걸 자체가 그렇다고 그것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이건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가치를 집어넣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덕적인 선, 그거랑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치가 있냐 없냐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스포츠맨십은 합규칙성. 합규칙성이라는 것은 규칙에 맞게, 이 말하면 규칙에 맞게 합규칙성을 넘는 적극적인 도덕적 마음가짐이다. 이상이 없잖아요. 제대로 됐죠. 자, 2번 봅시다. 보기에 법 또는 헌장이 지향하고 있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우리나라 현 헌법 제10조. 다시 말해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10조가. 그리고 우리가 행복 추구권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느 국가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인종, 종교 또는 정치상의 이유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올림픽 현장 6조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학교의 장은, 학교의 장은 교장 선생도 있고, 총장도 있고, 많겠죠?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히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C+, 우리나라는 수능 최저 등급.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 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학교 체육진흥법 제11조에 나와 있고,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힌트라고 하면은 헌법 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걸 소위 말하는 천부인권이라 그래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 추구권. 결국 뭡니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인권입니다. 인권. 그래서 스포츠와 인권. 그래서 2번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계 도핑 규약. WADC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핑 금지 방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도핑에 대해 봤지만, 물리적 조작. 자, 물리적 조작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물리적 조작이라는 것은, 우리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전신 수영복이랄지, 이런 것은 대표적인 물리적 조작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줄인다. 마찰력을 없앤다. 그렇게 했죠? 화학적 조작은 뭡니까? 화학적 조작은 GMO, 유전자 변형이랄지, 혹은 또 이제 화학적 조작이라는 것도 많습니다. 어떤 약품을 한다든지 그것도 화학적 조작이 될 것이고,
그렇죠? 특히 화학적 조작은 금지 약물을 투여하는 대표적인 화학적 조작일 것이고, 그렇죠? 침술의 활용. 도핑 규약에 침술의 활용은 들어가죠. 침술은 왜 그러냐면, 침술을 활용한다고 해서 경기력이 향상된다.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은 화학적이고 물리적이고 뭐 유전자고 그런 부분이 전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침술을 활용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좀 혈액순환이 안 돼가서 혈액순환이 되게끔 한다. 우리 운동선수들 보면은 겉으로 드러난 그 신체 부위에 보면 우리 부항을 많이 뜬 선수들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동양의학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도핑을 했다라고 합니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침술은. 그래서 침술 같은 경우는 도핑과 관련이 없습니다. 유전자 도핑은 대표적으로 GMO로 가고 뭐 유전자 변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물리적 조작, 뭐 스포츠, 의복, 신발 이런 것, 화학적 조작 이것은 이제 금지 약물, 유전자 도핑 이건 GMO 유전자 변형 이런 부분이잖아요. 침수의 활용은 뭐 도핑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지영이의 윤리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영이냐 상화냐 그 말인데, 상화는 스포츠 윤리는 선수들이 규칙과 도덕적 원리만 따르면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해. 뭐 상화 입장에도 맞죠? 선수들이 규칙과 도덕적 원리만 잘 따른다면 이상 없잖아요. 아니야. 나는 스포츠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 원리가 아니라 행위자의 내면적 품성과 도덕적 행위의 실천. 내면적으로도 갖고 있고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실천해야 되고 내외가. 지금 상화 같은 경우는 뭡니까? 외적인 것만 갖추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지형 같은 경우는 내외가 다 맞아야 된다. 자, 그럼 지형 윤리 입장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 행위의 주체보다는 행위 자체에 초점, 행위 자체, 결과,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1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행위 자체. 아까 행위 자체가 규칙과 도덕 원리만 따르면 된다. 1번은 누구 입장이에요? 상화 입장이잖아요, 1번은. 행위 자체에 초점 둔 것이니까. 아까 뭐라고 하죠, 상화는? 스포츠 윤리는 선수들이 규칙과 도덕적 원리만 겉으로 드러난. 규칙이나 도덕적 원리라는 건 겉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것만 따르면 된다. 지형은 내외가, 안과 밖이 다 맞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세요. 1번은 상화 의견인데 2번 같은 경우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도덕적 동기로, 내심, 마음, 감정은 도덕적 동기로 인정한다. 내적으로. 맞죠? 지형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은 결국 뭔 말입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결과가 어떠한 것이냐.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겨야 되냐. 라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내면에 충실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외가. 맞습니다. 지형의 의견. 4번은 인간 내면에 있는 도덕성의 근원과 내적인 근원과 개인의 인성을 중요시한다. 내적인 것.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내외가,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라는 부분과 겉으로 드러난 행위라는 부분과 그것이 다 일치할 수 있도록 하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아니야. 나는 스포츠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 원리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행위자의 내면적 품성과 도덕 행위. 이게 이제 사실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내외, 안과 밖이 다 하나가 되고 일치될 수 있게끔 한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자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또 그렇게 살자고 교육받고 그래서 필요한 교육이 뭐예요? 윤리 도덕인 것이에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지. 또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
범죄가 나타난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범죄의 더욱더 중요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윤리 도덕의 결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5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경미은, 자 경미은에 해당하는 심판의 덕목으로 바르게 묶어보자. 경미은에 해당되는 심판의 덕목입니다. 지금 심판은 선수의 이익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엄격한 중립성을 가져야 하며 개인적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 심판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선수에게도 똑같이 이익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엄격하게 한다. 그 말은 어떻게 대한다? 공정하게 대한다. 그 말이죠. 공정하게. 그러니까 지금 기억은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누구에게나 심판은 선수의 이익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니까 어떤 누구에게나 똑같이 개인의 감정을 빼고 자 공정성이고 이 심판은 한 번 내린 판정을 번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오랜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건 뭐겠습니까? 심판이 오랜 경험, 훈련. 그거는 심판으로서의 전문적 자질이겠죠. 그러니까 심판이 한 번 내린 결정이 그 말입니다. 한 번 내린 결정이 번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판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자질을 10분 발휘해서 판정을 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심판들은 그 분야에서 일정 부분 경험이 오래 경험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또 심판으로서의 교육을 철저히 받는다거나. 예, 외국 같은 데는 여러분들 보면은 그 축구나 야구나 간에 심판을 길러내는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엄격히 심판이 비록 젊은 심판일지라도 그 심판이 갖춰야 될 전문성, 또 심판이 갖춰야 될 자질, 이걸 굉장히 갈고 닦게 만듭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오심이 나오지 않는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광학적 기술을 동원하잖아요. 광학적 기술을. 아예 또 지금은 거의 모든 축구 리그에 우리나라 리그에도 그렇게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VAR을 한다거나 또 야구 같은 경우는 비디오 판독. 그죠? 배구도 그렇잖아요. 배구도 비디오 판독. 이런 것들이 프로 스포츠는 왜 그러냐면은 상금이 걸려 있잖아요. 또 스포츠가 산업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오심이 됐을 때 그로 말미암은 잘못됐을 때 문제들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심판은 그런 맥락에서는 아주 그 해당 분야에 뛰어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전문성이라고 하지. 2번처럼 기억은 심판은 선수의 이익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엄격한 중립성을 가져야 하며 개인적 감정을 배제한다. 그건 공정하게 대하라. 그런 얘기죠. 2번은 심판은 한 번 내린 판정을 번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오랜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건 전문성에 대한 내용일 것이고. 그죠? 자,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볼까요? 자, 6번. 자, 6번 보기에서 가의 상황과 동일한 윤리적 입장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나에서 찾아봐라. 가의 입장을 나에서 찾아봐라. 그 말이겠죠? 지금 내용은 블루팀과 레드팀, 청색팀, 빨간팀. 농구 경기는 종료까지 2분 남았다. 블루팀은 1점 차이로 뒤지고 있고 팀 파울이 걸려있다. 그때부터 블루팀은 의도적인 반칙을 통해 시간 단축과 더불어 공격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얻기에 노력하였다. 지금 그렇게 물론 당연히 농구 경기 같은 경우는 1점 차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종료까지 2분 남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1점 뒤지고 있습니다. 블루팀이. 그러면 팀 파울이 걸려 있고 그렇다면 빨리빨리 경기를 끊어야 되겠지. 의도적으로 반칙을 통해서 끊고 자기들이 이제 시간 단축도 더불어 공격기를 한 번 더 갖게 해서 역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런 상황과 동일한 윤리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볼까요? 지금 기억입니다. 팀 승리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스포츠에서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반칙은 아니잖아요, 지금. 반칙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반칙은 아니 충분히 그렇게 해서 파워를 얻어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맥락이잖아요. 이게 기억? 당연히 기억처럼 이렇게 허용된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은. 니은.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반칙을 하는 행동은 목적 자체가 그릇된 행동이다. 고의적인 반칙은 일부러 해서 지금 파워를 만든 거 아닙니까? 시간도 활용하고 또 어떻게 역전을 하기 위해서. 근데 목적 자체가 그릇된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처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지. 지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 대목이에요, 지금 6번은 지금. 응? 긍정의 결과니까. 이것은 팀원뿐만 아니라 팀을 위해 응원하는 관중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행동. 그렇습니다. 왜? 자기들 같은 팀원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팀을 응원하는 관중들 어떻게 하면 보답은 이겨야 되겠지. 이겨야 되면 합법적인 파워를 통해서 시간을 끌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맞아요, 그것은. 이걸 형식주의 관점에서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아니에요. 오히려 형식주의 관점에서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니까. 거기에 룰에 맞게끔 했어요, 지금. 파월도 지금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의도적인 반칙을 대한 팀파로 걸려있다. 걸려있음에 불구하고 또 의도적인 반칙을 해요. 그것은 일부러 반칙을 한다는 것은 시간도 끌고 또 그로 말미암아 경기를 끊어서 역전을 노린 것이니까 그걸 형식주의 관점에서 규칙을 위반했다? 아니죠. 규칙을 위반한 거 아니다니까. 합법적인 것이다 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 디귿은 제대로 되어 있고 자 그게 니은과 니을은 틀렸다라는 것이죠. 7번은 조금 이제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롤스라는 사람의 학자인데 이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것입니다. 롤스의 정의론. 그러니까 뭐 정의의 제1원칙, 제2원칙 이렇게 이제 롤스의 정의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롤스의 정의의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역의 사설 스포츠센터 무료 이용권, 건강운동 강좌 수강이 가능한 스포츠 바우처라는 것은 우리가 상품권이라 해도 돼요. 바우처를 제공하여 누구나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롤스의 정의 제1원칙은 누구나가 똑같이 기회균등입니다.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은. 이건 지금 롤스의 정의의 제2원칙이에요. 제2원칙은 어떠냐? 약자에게 우선권, 이게 제2원칙입니다. 롤스라는 사람이 그 정의의 원칙을 들고 나왔어요. 롤스 학자입니다만 학자가. 제1원칙은 누구나가 똑같이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제1원칙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했더니 결과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 평등이라는 것은 똑같이 돼야 되는데 제1원칙에 입각했더니 뛰어난 사람 더 뛰어나게 돼버린 것이야. 더 뛰어나지 않으면 더 힘들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이 돼버려. 제1원칙에 입각했더니. 그 제2원칙을 세웠어요. 어떻게? 약자에게 우선권을. 여러분들 그래서 그 농어촌 출신들의 농어촌 자녀들의 대학 특례 입학이 있어요. 그건 롤스의 제2원칙의 입장에서 그걸 보상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차등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약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라는 원칙이니까 그 얘기죠. 상대적으로 사회 약자인 저소득층을 자녀들에게 지역의 사설 스포츠센터 무료 이용권. 약자에게 우선권을 준 거 아니에요. 제2원칙.
건강운동 강좌 수강권이 가능한 스포츠 바우처를 제공. 누구나 경제 형편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제2원칙. 그것이 바로 약자에게 우선권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제 롤스의 정의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걸 모르면은 문제 풀기가 쉽지 않지요. 8번도 마찬가지. 8번도 학자들의 견해인데 이런 문제들이 7번이나 8번 같은 문제는 조금은 깊이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8번도 한번 보겠어요. 포교 상황과 관련된 학자와 이론이 바르게 연결돼서 된 것은 학생 선수 A는 양심적으로 교칙을 준수하고 다친 친구 대신 가방을 들어주는 등 도덕적 성품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축구 경기에서는 상대 선수를 심판 모르게 공격하는 등 반칙을 하거나 상대 선수를 배려하지 않고 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팀 분위기에 동화되어 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학생 선수 A의 이중성인데 문제는 어떤 학자들이 누구냐 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자, 학생 선수 A는 양심적으로 교칙을 준수하고 다른 다친 친구 가방을 대신 들어주는 도덕적 성품을 원래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어. 그런데 축구 경기에서는 축구 팀의 일원이에요. 팀의 일원으로서 상대 선수를 심판부를 공격한다. 또 반칙을 하더라. 상대 선수 배려하지 않고 자기 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라는 공동체에 있어. 그건 뭐겠습니까? 그건 사회윤리입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니까. 그래서 리부어라는 학자가 들고 오는 사회윤리에 해당된 것인데, 이것은 이제 리부어 학자를 모르더라도 자, 이러이러한 관계로 가겠다라고 유추해서 풀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자, 9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설명하는 스포츠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사상가는, 이게 동양 사상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승리 지상주의가 팽배하는 현대 스포츠 현장에서 승리의 추구보다 스포츠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양과 배려로 상대를 대할 때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 윤리가 발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에서 인위적 제도나, 여기서부터 이제 키워드입니다. 인위적 제도나 구속이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며, 윤리적 행위가 스포츠 자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자, 특히 여기에 인위적 제도나 구속을 최소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틀을 벗어버리자.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 말이죠, 지금. 네. 지금 그렇게 했던 동양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인위적 제도나 구속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윤리적 행위가 스포츠 자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여러분들, 키워드는 여기입니다. 인위적 제도나 구속이 최소화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내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자, 없을 무자를 씁니다. 할 위자를 써요. 뭐뭘 하다. 무위, 자, 연. 지금 무위 자연의 동양 사상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에요, 지금 이게. 그 말 해석하면, 자, 한자로 무위, 자, 연입니다, 지금.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무위라는 것은, 이자는 일부러 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거, 일부러. 일부러 함이 없이, 일부러 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내버려둬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야.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인위적 제도나 구속이 최소화되도록. 그 말은, 그 공자나 맹자나 순자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해라. 인을 쌓아라. 을을 쌓아라. 애를 지켜라. 공자는 인입니다. 일부러 해야 돼. 인. 맹자는 의야. 어를 의자. 어를 의.
순자는 A를 지켜라 할 때 애자입니다. 이렇게. 근데 노자는 무의자연인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노자 얘기입니다. 노장사상이에요. 노장사상에서 이야기하는 무의자연.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동양사상을 이해하냐 이해하지 못하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답입니다. 노자가. 자, 그 다음 10번 볼까요? 10번 보겠습니다. 보기 가에 해당하는 윤리적 관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나 상황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내용을 나 상황으로. 만약 한 존재가 고통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쾌고감수 능력이라는 기준이 유일하게 옹호되는 이유다. 쾌감이 유일하게 옹호된다. 지금 이거는 쾌고감수 능력이라 했으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자, 경마는 일정 거리를 말을 타고 달려 그 빠르기를 겨루는 경기이다. 이를 위해 말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고 비좁은 축사에 갇혀 살아가게 된다. 자, 동물에 관계된 것인데, 지금 동물 윤리 아닙니까? 근데 가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이러한 게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쾌고감수 능력이라는 기준이 유일하게 옹호된다. 그걸 보고 1등을 한 걸 보고 즐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경마에서. 이유는 근데 그 경마라는 말은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가장 적절한 것은 동물도 이익에 맞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일부에 맞죠. 동물도 물론 이제 사람들의 경마에서 쾌감을 느끼겠지만, 그러나 어쩝니까? 그 쾌감을 느끼게끔 이런 축사에서 가혹하게 한다. 동물도 이익에 맞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 이게 맞지, 다른 거. 모든 생명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가치 전중에 인간 생존을 위해 동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육, 생태계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들의 정체성 1번이죠. 동물도 이익에 맞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경마의 말도, 그 말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고 비좁은 축사에 갇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2019년 문제 전반부 10번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